네, 안녕하세요. 니들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색 무늬가 들어간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배색 차트를 보면서 하셔야 훨씬 편하기 때문에 무늬 전체를 영상만으로 한 코 한 코 모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걸 픽셀 도안이라고 하죠. 이런 배색 뜨기에 필요한 기초 기법부터 또 좀 더 무늬를 또렷하고 예쁘게 뜰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의 시작 코 잡는 것부터 목조리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든 뜨는 요령은 같기 때문에요. 차트 도안과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다양한 픽셀 무늬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컵케이크, 체리, 그리고 데이지 이렇게 세 가지 도안을 패키지로 준비했고요. 니들코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제목 아래에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드릴게요. 네, 저는 롤리 코튼이라는 실을 사용했고요. 부드러우면서도 특유의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파우치를 뜨기에 좋은 코튼 혼방사입니다. 바늘은 5호 바늘 준비해 주세요. 완성했을 때 사이즈는요, 가로가 이렇게 13cm, 세로는 프릴까지 다 했을 때 16에서 17cm 정도 나옵니다. 이 무늬에 필요한 코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바닥부터 떠 올라갈 때 제시해드리는 코수 그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사이즈는요. 이 롤리 코튼 30g 한 볼이 이 바탕색에 거의 딱 맞게 들어가는 양이에요. 물론 코수를 약간 늘리고 위아래 여백을 좀 더 해서 좀 더 크게도 만들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바탕실을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네, 바닥 쪽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첫 시작을 바탕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랫단에 들어갈 무늬의 색깔로 실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보리색 또는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배색에 따라서 그 무늬의 색깔로 코를 잡습니다. 네, 보세요. 이 바닥 사슬코를요, 28코를 잡아서 그 중에 하나는 기둥코로 쓰고요. 여기가 27코거든요. 27코를 이렇게 뜨면서 모서리에서 코를 늘려서 타원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한 바퀴 돌았을 때 60코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무늬가요, 이 아랫단에 들어가는 무늬는 6의 배수고 맨 위에 이 프릴에 필요한 이 무늬는 4의 배수예요. 그래서 6하고 4의 공배수로 해서 12의 배수가 되게끔 코를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코를 약간 더 늘리고 싶은 분은요. 안에 제시해드리는 28코에서 6코를 더해서, 왜냐하면 대칭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코를 더해서 처음에 사슬 34코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늘리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바닥 한 단을 뜨면 코를 늘렸을 때 이 전체 코수가 72코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요 샘플 기준은 요 둘레의 전체 코스가 60코예요. 그 60코가 되려면 처음에 사슬 28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꼬리실은 길게 안 남겨도 되고요. 그냥 실끝을 이렇게 잡으시고 바늘이 실의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비틀어서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겹치는 데를 딱 잡죠. 그리고 걸어서 빼면 이게 이제 당기면 매듭이 되는데요. 굳이 매듭을 짓지 않고 여기를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 코라고 칩니다. 왜냐면 타원형으로 만들 때 이 한 구멍에 여러 코를 떠야 되는데요. 타원형 바닥을 떴을 때 한쪽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기를 매직링처럼 여기에다가 코를 다 뜬 다음에 나중에 당겨서 오므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꽉 묶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매듭을 하나 만드시고 얘를 느슨하게 놔두고 얘가 첫 번째 코예요. 1, 그 다음에 걸어서 빼면 2, 3, 4, 5 이런 식으로요. 해서 사슬 28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코수에 포함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까지가 28코예요. 그리고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이 코는 기둥코로 쓰고요. 지금 우리가 뜰 자리는 그 하나 더 밑에 여기예요. 그래서 바늘 밑 두 번째 코에다가 찌를 때 이렇게 콧등까지 바닥이 같이 걸리게 이렇게 찔러주세요. 넣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이게 짧은뜨기죠. 짧은뜨기 한 코를 떴는데요. 그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더 뜹니다. 그러니까 첫 코에다가 총 3개를 뜨는 거예요. 왜냐면요. 빼뜨기하고 기둥코 세우는 자리가 약간 티가 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란히 파우치의 옆선에 정확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타원형의 둥근 부분을 가운데를 딱 갈라서 중심을 딱 잡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둥코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는 쪽에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기둥코가 계속 생기겠죠. 네, 그래서 첫 코에다가 3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코에 하나씩 뜨면 되는데요. 바늘 넣는 자리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실자랑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코들이 걸려 있죠. 여기에 떴으니까 얘랑 이어져 있는 바로 다음 칸은 이거죠. 그래서 바늘의 아래쪽에는 지금 한 가닥인데 그대로 뒤로 이렇게 바늘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보면은 이 바늘 등에는 실이 2가닥이 걸려요. 이 사슬코에 뒤에 보시면 볼록한 거 콧등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뜹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내용은 설명을 계속 거의 모든 영상마다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 사슬코에다가 시작을 할 때 위쪽에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뜨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예쁘지가 않고 일단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문제는 커지고 하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앞에서 당겨가니까 이게 너무 당겨져서 코가 작아져 있어요. 그러면 잘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해보시고 익숙하게 잘 하시면 괜찮지만 이렇게 사슬코에 뜨는 게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다,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아래쪽에 한 가닥이죠. 보시면 바늘 등에는 2가닥. 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아무리 힘을 주고 당겨도 그 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손이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수록 자꾸 여기 힘을 주게 돼서 이렇게 막 당기면서 뜨게 돼요. 그래서 실을 한 가닥만 걸면은 막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안 예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코를 바늘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찾을 때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쪽 한 가닥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해서 코마다 하나씩 일단 쭉 뜨면서 갑니다. 거의 마지막쯤에 오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코가 있거든요. 그 앞에도 지금 아직 한 코 남아 있어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모든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뜨고요. 제일 끝에 애매하게 느슨하게 생긴 거 이렇게 묶어진 모양 있죠. 요게 마지막 코예요. 여기에 오면 이 구멍에다가 5코를 뜹니다. 5개 떠주세요. 계속 같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제가 2개 떴고요. 이 실은 같이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같이 딱 잡아주세요. 좀 당겨서 오므리고 5번째 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구멍 살짝 있죠. 얘를 이제 꽉 당기세요. 꽉 당기면 모서리에 구멍 없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딱 됐어요. 5코를 떴고 그 옆으로 이제 아까 사슬코에서 쭉 뜨면서 왔잖아요. 여기에 반대편에 이렇게 한 가닥씩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코마다 하나씩 또 뜹니다. 뜰 때 이거를 같이 감싸서 딱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바늘 등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놓고 움직이지 않게 왼손이 딱 눌러 잡으시고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갑니다. 요게 제일 마지막 코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좀 코가 다른 데보다 좀 커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3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렇게 몽톡하게 몰려있죠. 코들이. 요게 마지막 코고요. 거기에다가 2개를 뜹니다.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3코 뜨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코를 뜨면 이 자리에 총 5코가 되죠. 이쪽 반대편 우리 모서리 둥글게 돌아올 때 여기에도 5코 떴잖아요. 그거를 양쪽을 대칭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파우치의 바닥이 되고요. 여기서 더 이상 코 늘리지 않고 그냥 요 크기대로 쭉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지금 13cm가 나왔거든요, 바닥이. 근데 실 종류가 다르면 이제 실 굵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슷한 굵기 또 같은 실이고 똑같이 5호 바늘에 같은 코수인데 이게 크기가 많이 차이 난다 하면은 여기서 너무 작게 나왔으면 그 손땀대로 계속 올라가려면요. 배색 넣으면서 뜰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당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느슨하다. 그러면 혹시 이제 바탕실이 모자라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이게 파우치가 느슨해도 좀 힘이 없죠. 그러면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예쁘기 때문에 그건 또 느슨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센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다시 한번 힘 조절을 좀 조정을 좀 해서 한번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여기에 지금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첫 코예요. 지금 하얀색이라 정확하게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애매하게 여기 코 옆에 V 모양으로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 코가 있어요. 얘는 기둥코예요. 기둥코고요. 그 위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누워있는 코. 이게 첫 코예요. 그 옆으로 2번째 코, 3번째 코. 그게 다 같은 구멍으로 모여있죠. 이 첫 번째 코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리는 여기에 빼뜨기를 해서 첫 코와 마지막 코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첫 코 잘 찾으시고 찔러서 꽉 당긴 상태로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가 빼뜨기가 될 거예요. 근데 빼뜨기는 작아야지 예쁘니까 여기를 딱 당긴 상태로 걸어서 뺍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파우치를 만들었을 때 한쪽만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코가 부족하거나 그 코수가 틀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이게 똑바로 잘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고리 말고 방금 전에 빼뜨기 한 거 이렇게 누워있는 코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게 빼뜨기 코예요. 이거는 뜨지 않는 코죠. 그래서 다음 단을 뜰 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는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는 안 뜨는 자리다 하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우리 배색 무늬를 뜰 때는 이랑뜨기 해야 됩니다. 이랑뜨기가 뭐냐면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코 머리에 원래는 2가닥 다 그냥 넣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2가닥을 원래 이렇게 넣는데 이랑뜨기는 저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뜨죠.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지 요 짧은 뜨기가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수직으로 좀 일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무늬를 뜰 때는 이랑뜨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랑뜨기를 한다고 해도 빼뜨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2가닥 다 넣는 거고요. 방금 전에 빼뜨기 할 때 찔렀던 바로 그 코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그 뻑뻑한 코, 여기가 첫 코예요. 그 뒤쪽 한 가닥에 걸어서 짧은 뜨기 이렇게 뜹니다. 이게 첫 코예요. 지금 이 핀 꽂아놓은 빼뜨기 바로 위에 첫 코가 있어야 돼요. 그 옆에 되게 정확하게 잘 보이는 거는 첫 코가 아니에요. 네, 잘 안 보이는 게 첫 코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뜬 첫 코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첫 코의 머리죠. 요 골이 바로 밑에. 거기 말고 그 옆에 조그만한 V 있어요. 요게 기둥코예요. 기둥코에도 하나 이렇게 꽂아주세요. 처음에는 핀을 잘 표시를 해서 이렇게 딱 구별을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요게 빼뜨기, 그 빼뜨기 바로 위에 있는 V 모양 사슬코, 요게 기둥코. 얘네 2개는 뜨지 않는 코. 그리고 지금 요렇게 떠놓은
요게 첫 코예요. 나중에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할 거예요. 네. 요렇게 빼뜨기랑 기둥코에다 표시하셨으면 이제 첫 코 떴죠? 그 바로 옆에 코도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짧은 뜨기. 그 옆에도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 뜨기. 지금부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둥근 부분 지나갈 때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만 뜨면 돼요. 근데 이렇게 멀리 막 건너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여기가 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둥근 부분에 이렇게 한 코씩 뜨면 이렇게 말리죠. 네, 그냥 말리는 모양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여기 억지로 막 이렇게 늘려서 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말리게 두고요. 이렇게 한 코씩 떠주세요. 그리고 뜨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방향, 요 이랑뜨기 요 결이 보이는 쪽이 겉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요렇게 접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네, 겉을 보고 뜨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 잡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 엄지를 이렇게 덮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말릴 거예요. 네, 그냥 뒤집혀져도 괜찮아요. 처음에 뜰 때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처음엔 그냥 말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잡고 이렇게 뜨세요. 네, 이렇게 핀 걸린 거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바로 그 다음 코에는 이렇게 핀이 걸려 있죠. 여기는 뜨지 않는 코였으니까 그거 말고 기둥코 바로 위에 있는 요거 보세요. 요게 첫 코죠. 구별되시겠죠? 여기 핀 꽂아져 있잖아요. 얘는 기둥코. 그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코. 그게 이번 단의 첫 코예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는 거예요. 핀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불편하니까 얘를 빼고 해볼게요. 빼고 또 이번 단에도 또 표시를 하고 가야 다음 단에서 안 헷갈리겠죠. 일단 빼주시고 빼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다 찔러야 되는지 자리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코, 마치 한 코 더 떠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빼뜨기 했던 거예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부위 모양은 기둥코예요. 그리고 이게 첫 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꾸 코수가 틀리면 파우치의 모양 자체도 안 예쁘고 무늬를 넣을 때 무늬 코수가 안 맞게 되겠죠. 네. 첫 코에다가 바짝 또 당겨서 빼뜨기.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코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표시해 볼게요. 방금 전에 뜬 거. 요게 빼뜨기예요. 꽂아놓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방금 빼뜨기 한 거에 뒤쪽에 있는 여기 좀 작아져 있는 코 있어요. 이거에서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 걸어서 요게 첫 코. 세 번째 단의 첫 코예요. 그 옆에 이렇게 좀 바늘 넣기 편하게 정확하게 잘 보이는 이거는 두 번째 코예요. 네, 여기 좀 뻑뻑한 곳이 첫 코. 그러면 기둥코에도 또 표시해 볼까요? 여기 조그만한 부위 있어요. 빼뜨기 꽂아 놓은 거, 그 바로 다음 칸에 있는 거. 요 구별되시겠죠? 네, 이렇게. 요게 기둥코예요. 요거 두 개는 뜨지 않는 코. 그리고 첫 코 떴으니까 그 다음 코는 여기. 또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이 세 번째 단이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단 시작했는데 요렇게 해서 네 단까지 뜬 게 지금 요 사이즈예요. 이렇게 샘플에서 네 단까지 뜨고 그 다음 단부터 이제 배색 무늬가 나왔고요. 요 하얀색 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파우치에 깊이를 좀 더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한두 단 정도 더 해서 요 무늬 자체를 좀 올려주면 그러면 여기가 좀 더 길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길이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수는 요 라인 보고 세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이고 둘, 셋, 넷. 지금 네 번째 단까지 왔고요.
첫 코에 지금 빼뜨기 하려고 이렇게 찔러 놨는데 지금 빼뜨기부터 바탕실로 컬러를 바꿉니다. 네, 컵케이크 무늬의 바탕색으로는요, 뭐 이렇게 라벤더색도 있고 베이비 핑크도 있고 하늘색도 예쁠 것 같고요. 하는데 저는 지금 롤리 코튼의 62번 유칼립투스 색깔로 뜨려고 해요. 네, 다음 단에 첫 번째 칸에 올 색깔로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요 하얀 실도 같이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바탕실이 될 컬러로 빼뜨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세우면 딱 기둥코부터 색깔이 바뀌어서 올라오게 되죠. 그렇지 않고 밑에 요 하얀색으로 빼뜨기를 하면 지금 이 기둥코가 하얀색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빼뜨기 할 때 색을 바꾼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빼뜨기 기둥코 요거 첫 코 자리 쭉 그대로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고 요게 이제 코 모양 보고 구별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시면 요게 지금 빼뜨기고 여기 세워져 있는 게 기둥코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좀 전에 하던 것처럼 핀 표시 계속 하면서 여기 옆선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왔고요. 첫 코에다가 바깥쪽 한 가닥에 이렇게 걸고 이때 요 실 정리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얀색도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코를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코 머리를 빼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음 칸에 다시 하얀색이 와야 되거든요. 여기 정리할 실들 이렇게 잘 딱 잡으세요. 여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왼손이 잘 눌러 잡아줘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코 머리를 빼요. 그래서 맨 앞에 한 코가 바탕실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은 요 하얀색이요. 두 칸을 가야 돼요. 그 다음 코에 찔러 넣고 요 실들 같이 바늘 등에 얹어서 뜨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감싸주세요. 하나, 그 옆에도 또 넣어서 감싸면서 두 번째 거 뜰 때 요 코 머리를 다시 민트색으로 바탕실로요. 뺍니다. 요렇게 하면서 여기 약간 코가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지죠. 그래서 다음 코 뜨기 전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코 크기를 맞춰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당기면서 가면 전체적으로 또 여기가 이렇게 쫙 오므라들 수 있어요. 문이 없는 구간보다 문이 있는 데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걸 너무 당기면서 뜨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세게 당기지는 않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늘어지지만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음 코에 바탕실로 하나 여기까지만 걸쳐 놓고 다시 얘를 놓고 하얀색으로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여기를 계속 실을 앞으로만 가져오면서 뜨면 이제 여기가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얽혀 있죠. 요게 계속해서 이렇게 꼬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몇 코 뜨다가 또 풀어야 되고 이래서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이게 꼬이지 않으려면요. 처음에 정했던 위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왠지 여기가 꼬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앞에서 잡아서 뜨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 하얀 실이 뒤에고 배색 실이 앞이다.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 정한 위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흰 실은 계속 이 뒤쪽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서 요 실을 잡아와야 이 배색 실이 꼬이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코 이렇게 떴죠? 그러면 다음 칸에 얘 감싸면서 하나, 둘, 두 번째 거 할 때 얘를 이렇게 뒤에다 놓고 배색 실은 앞에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코를 또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 늘어져 있죠. 늘어진 거 약간 줄여주고. 요게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손이 되게 어색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면서 이제 재밌어져요. 그리고 손이 좀 더 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코 떴죠. 얘를 놓고 놓을 때 저 뒤에다 놓고 얘를 앞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꼬이는 거예요. 이 배색 실을 저는 앞에다 놓는 걸로 정했어요. 앞에다 놓고
하얀 실은 뒤에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실 아직 정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감싸면서 하나 뜨고, 지금 이번 단의 규칙은 둘 하나 둘 하나거든요. 요 밑에 바닥 떴던 색깔이 두 코, 그리고 바탕실 있죠? 바탕실이 한 코예요. 코 머리에서 이렇게 빼주고 조금 당겨주고 다음 코에다가 뜨면서 얘를 놓고 다시 하얀 실로 바꿔서 두 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실이 정리가 되면 조금 이제 손이 더 편해지죠. 이게 꼬리실을 너무 길게 계속 감싸면서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감싸면 이제 놓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 감싸는 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 그냥 뒤에다 빼놓으세요. 나중에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뜨면서 감싸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아직 배색 넣는 것도 막 헷갈리는데 그거 실정리까지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하다,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뒤에다 빼놓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하려면요. 요게 더 자주 나오는 색깔을 메인으로 손에다 걸고요. 한 번씩 나오는 요 실은 굳이 이렇게 실을 바꿔서 걸지 않아도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걸쳐서 빼주는 거예요. 한 코 정도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이랑 엄지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를 뜨잖아요. 뜰 때 이렇게. 요 엄지가 살짝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잡고 하얀 실로 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 계속 바꿔 잡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는 정리해야 되는 실이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돼서 제가 바꿔가면서 한 거고요. 이렇게 두 개 걸고 갈 때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 바탕실이 걸 차례죠. 이렇게 걸고 빼요. 그리고 다음 코 뜰 때 이런 식으로 걸어서 빼고 딱 놓고 하얀 실로 빼고. 편하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얀 실로 하나, 두 번째 거 뜨고 코 머리 뺄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 뜰 때 바탕실로 걸고 하얀 실로 빼고. 이렇게요. 보세요. 이렇게.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배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둥근 부분 갈 때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그 규칙 그대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렇게 무늬가 쭉 나오다가요. 제일 마지막 코를 떴을 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하얀색으로 하나 떴고 두 번째 거 이렇게 걸려 있죠. 지금 코 머리 뺄 차례인데 그때 요 바탕 색깔로 코 머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를 떴을 때요. 여기 보세요. 남아있는 코가 여기. 이게 그 전 단의 빼뜨기고요. 그 위에 색깔 바뀌었죠. 요게 기둥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여기 한 코. 색깔 바뀐 첫 번째 코 있죠. 요게 이번 단의 첫 코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코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상황이 저랑 뭔가 다르게 생겼다면 전체 코수가 안 맞거나 아니면 쭉 뜨면서 올 때 두 개 떠야 될 때 하나만 떴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린 데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데 있으면 코수 맞게 잘 고쳐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딱 지금 배색에서 첫 번째 단이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코 머리를 배색실로 바탕실이에요. 바탕실로 빼고 첫 코 여기 있죠? 첫 코에 딱 찔러서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기둥코 세워요. 지금 모양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컬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방금 뜬 거 빼뜨기. 그리고 지금 요게 기둥코. 그 다음에 첫 코를 뜰 때는 요게 코 바로 밑에 여기 첫 코 있잖아요. 그 첫 코의 머리 뒤에 있는 한 가닥. 요거예요. 요 모양 보세요.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 찔렀을 때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고 요 하얀 실을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걸쳐요. 걸쳐서 같이 감싸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안쪽에서 봤을 때도 막 이렇게 건너가는 실이 안 보이고 깔끔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감싸면서
네, 정리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바탕실로 한 코를 뜨고 이제 얘를 놓고요. 하얀 실로 바꿔 잡고 코머리를 빼요. 그래서 맨 앞에 지금 배색 두 번째 단이에요. 두 번째 단에 맨 앞에 두 코가 바탕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단의 규칙은 3개거든요. 지금부터 하얀색으로 3코를 뜨고요. 그래서 이제 실을 놨다 잡았다 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3코니까. 2개, 세 번째 코 떴죠. 하얀색으로 3개 떴어요. 뒤에다 이렇게 놓고요. 앞쪽에서 바탕실 잡아와서 코머리 뺍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또 딱 잡고 감싸면서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 이랑뜨기예요. 네, 계속 뒤쪽 한 가닥에 이렇게 걸어서 바탕실로 3개. 근데 세 번째 코 머리 뺄 때 이 바탕실을 앞쪽에다 놓고 하얀 실 딱 잡아와서 얘 딱 눌러놓고 코머리 빼기.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맨 처음에는 2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더 떠서 3개로 만들어 줄 거고 얘 맨 앞에 있는 거 2개 빼놓고 3개, 3개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코머리까지 깔끔하게 컬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뜨고 이거 놓고 놀 때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여기 색깔 바뀔 때마다 이제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꼬이지 않게 앞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하얀 실은 뒤에다 놓기로 정했으니까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바탕실 가져오고 네, 이렇게 3코씩 반복하면서 배색 두 번째 단을 뜹니다. 무늬 맞게 나오고 있는지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단에 제일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한 칸 남아있죠. 이게 마지막 코고 그 옆에 바탕실로 이렇게 누워있는 코 이거는 빼뜨기. 그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V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거 얘는 기둥코. 이게 첫 코죠. 네. 첫 코에 바탕색으로 2개 이렇게 떴었잖아요. 처음에. 네, 요게 첫 코. 이제 요 모양 구별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빼뜨기, 기둥코, 첫 코. 네. 마지막 코 하나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 3개 떴고 바탕실로 마지막 코를 뜨면 이제 요번 단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하얀색 바늘등에 걸쳐서 같이 감싸고 다음 단의 첫 코도 바탕실이기 때문에 이때는 코 머리에서 색깔 바꾸지 않고요. 그냥 바탕실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고 이 실은 계속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코에 머리에 찌르고요. 빼뜨기 할 때 요거 하얀 실을 바늘등에 같이 이렇게 얹어요. 얹은 상태로 빼뜨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뒤에 혼자 늘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끼워지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둥코 세우고요. 방금 빼뜨기 했던 그 첫 코가 여기 있죠? 첫 코의 뒤쪽 한 가닥이면 이거. 네. 보이시죠? 그래서 요 실 같이 이렇게 얹어 놓고 첫 코를 뜹니다. 여기 첫 코예요. 이번 단은요. 바탕실이 5코가 되고 요 하얀 실이 이제 한 코만 남아요. 요게 점점 이렇게 뾰족하게 좁아지니까. 그래서 바탕실을 왼손에다 메인으로 걸고요. 얘는 5개 이걸로 5개 뜨고 요거 한 코만 뜨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요렇게 집어 올려서 뜨면 돼요. 지금 맨 앞에 하나 떴죠. 그 옆으로 바탕실 하나, 둘 이렇게 총 하나, 둘, 3코 떴어요. 지금 하얀색으로 걸어서 이렇게 코머리 빼는 거예요. 이렇게. 실 바꿔 잡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꿨고 하얀색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칸에 하나만 지금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고 그 다음에 바탕실로 코머리를 빼면 하얀색으로 한 코만 이렇게 딱 떠졌죠. 네. 너무 늘어져 있으면 살짝 이렇게 줄여서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흰 실 계속 이 바닥에서 올라온 실 계속 감싸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탕실로 5코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코에 코머리 뺄 때 요 하얀색 실로 걸어서 빼기. 네, 그러면 이렇게 5코가 바탕실로 딱 떠졌고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밑에 있는 3개 중에 딱 가운데 칸 맞아요. 요게 이제 무늬가 밀리지 않는지 네, 도안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뜨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 네, 이번 단에는 바탕실로 맨 앞에 하나, 둘, 세 코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에 2코. 이렇게 해서 5코가 된 거예요. 요거는 빼뜨기 했던 거기 때문에 뜨지 않는 코. 여기에서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하죠. 빼뜨기 할 때 요 하얀 실 계속 감싸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 놓고 빼뜨기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 무늬는 끝났어요. 그래서 요 하얀 실은 자를 건데 자르기 전에 몇 코 감싸면서 가다가 자르면 좋겠죠. 나중에 따로 정리할 필요 없게요. 그래서 기둥코 이렇게 세우고요. 아직은 자르지 말고 이렇게 끼우면서 가는 거예요. 첫 코는 여기 있어요. 뒤에 한 가닥. 이렇게 걸고 하얀 실을 감싸면서 한 6, 7코 정도 뜨다가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얀 실은 이제 배색 무늬가 끝났기 때문에 자르고요. 무늬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무늬 가운데에 이렇게 점점점 바탕실이 한 칸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런 무늬가 나왔어요. 또 코수가 정확히 맞고 무늬가 맞다면 이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앞뒷면이 보시면 이렇게 대칭이에요. 네, 같은 자리에 같은 색깔이 이렇게 와 있죠. 네, 이렇게 되고요. 저랑 똑같이 샘플 그대로 하셨다면은 요 무늬가 뾰족한 무늬가 5개가 있죠. 그중에 가운데 거. 이게 중심 코예요. 그래서 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배색 무늬를 중심 코를 찾아서 그거 기준으로 몇 번째 칸부터 색깔이 바뀐다 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면 딱 이제 무늬를 가운데에다가 맞춰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고요. 요게 만약에 이제 코를 늘려서 전체 둘레 지금 72코로 진행 중이다 하시면 요 무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가운데가 아니라 아마 요 바탕실의 5코 중에 가운데 거. 그게 중심코가 될 거예요. 코를 늘렸다면. 네. 60코일 때는 이런 모양일 거고 72코라면 요 무늬가 하나 더 있어서 6개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탕실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고요. 요거를 2단 정도 더 뜨고 그 다음에 배색 무늬가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2단은 배색 없이 그냥 요 바탕실 가지고 네, 2단을 더 뜹니다. 자, 이제 배색 무늬 들어갈 건데요. 요렇게 중심 코를 찾으시고 그 바로 위에 그 줄 따라서 이렇게 중심 코를 딱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몇 번째 칸부터 컬러가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도안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컵케이크는요. 이 중심 코 옆으로 하나, 둘, 셋, 4번째 칸 여기예요. 데이지도 여기가 중심 코고 그 옆으로 1, 2, 3, 4, 5 5번째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체리 하실 때도 여기가 중심이면 그대로 따라 올라가 보면 중심 코 옆으로 5번째 칸부터 이제 컬러를 바꾸시는데 뭐 이 그림 아니어도 다른 어떤 마음에 드는 그림 찾아서 하실 때도요. 그런 식으로 중심 코를 맞춰 놓고 하면 양쪽 옆에 여유분이 몇 코이건 요게 크기가 어떻건 간에 중심을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딱 무늬가 예쁘게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바꿀 때는 마지막 코 뜨고 머리를 바꿀 때 배색에 들어갈 실을 대고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 코에 이렇게 뜰 때 요거 튀고 있는 색이랑 요거 지금 꼬리실 감춰야 되는 색을 같이 여기다 얹어서 뜨니까 여기에 실이 2가닥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뜰 때는 좀 겹쳐야 되는 실자락이 있을 때는 좀 당겨주세요. 근데 이 코 머리까지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실을 걸고 나왔을 때 여기서 너무 들어 올리지 않고 좀 딱 붙여서
여기서 좀 더 당겨주는 느낌으로 배색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 실을 같이 데리고 가요. 가서 반대편에도 똑같은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대칭으로 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지금 여기 컵케이크에서는 9코죠. 9코 뜨고 다시 바탕색으로 바꿔서 가면서 이 머스터드는 이 사이에 지금 감싸져서 같이 간 거예요. 가다가 다시 같은 위치에서 또 9코 뜨고 이렇게 하고 다음 단에도 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체리를 하실 때는 여기 보세요. 체리가 지금 5코인데 그 위에도 색깔이 조금 나오고 그 위에 조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쭉 좀 10코 이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단까지는 체리가 5, 6코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뜨고 요 빨간 실을 계속 이만큼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너무 멀죠. 그래서 5코 이하로 여기에서 지금 이 하얀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코수가 적을 때는요. 이 실을 전부 다 가지고 바탕실에 이렇게 다 감싸서 넣지 않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뒤에다 좀 남겨두고 잘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 부분에서 저는요. 하나, 둘, 세 단까지는 여기 남겨놨던 실 가지고 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여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그래서 코수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요. 지금 제가 체리 시작을 해놨는데요. 5코 뜰 때까지는 감싸서 꼬리실을 여기서 딱 잘라서 정리를 아예 했고요. 요게 지금 저는 여유분 한 70cm 정도 해서 잘라놓은 거거든요. 놓고 바탕색만 가지고 쭉 뜨다가 반대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색깔 바꿔서 감싸서 5코까지 뜨고 그 자리에서 다음 단을 뜰 실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뜬 다음에 이제 체리가 2개가 되는 지점부터는 그냥 같이 바탕실 뜰 때도 이렇게 빨간색을 감싸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고요. 특히 이 빨간색은 감싸면서 갈 때 사이사이 틈새에 조금씩 보이면 또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모든 색깔을 다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 네,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색은 딱 필요한 만큼 잘라두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한 코를 이렇게 떴으면 요게 이제 손땀이나 실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요. 딱 잡고 여기 한 코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한 코 뜨는 데에 실이 몇 cm 들어간다는 거를 대략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대략 4에서 5cm인데 그냥 여유 있게 한 코당 5cm 정도로 생각해서 그 다음 단에 필요한 코수 곱하기 5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체리에서는 지금 70cm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뜨는 그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좀 응용을 하시면 어떤 무늬든지 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음 단을 뜰 때 그러면 실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탕실을 떴어요. 빼놓고요. 요 실이 지금 이쪽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당겨지지 않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마지막 코 머리에서 색깔 바꿨죠. 이렇게 해서 빨강색이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양쪽 옆으로 한 코씩 지금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약간 가로질러서 실이 왔죠? 그럼 이거를 같이 감싸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심플하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의 모든 컬러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가면 여기가 겹치는 실이 많아져서 무늬 있는 부분만 두꺼워지고 무늬가 없는 이 바탕 부분은 또 얇죠.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그래서 너무 모든 컬러를 다 이렇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부분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와서 얘를 안쪽에서도 이렇게 늘어진 실이 보이면 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감싸져서 깔끔하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체리에서는 빨간색 2칸 뜨고 하얀색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럴 때 조금 여기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딱 모아서 같이 잡으세요. 딱 잡고 하얀색으로 코머리 바꿨죠. 그러면 빨강 2칸에 하얀색 1칸 됐어요. 그 다음 칸에
요렇게 넣어서 하얀색을 뜰 때 얘네들 다 감싸줘야 되죠. 다 감싸서 하얀색 하나, 둘 뜨고 다시 빨강이 와야 돼요. 하얀색 놓고 빨간색 가져와서 머리 바꿔주고 그다음 빨강으로 이렇게 가죠. 이때요. 요 하얀 실을 같이 감쌀 필요 없어요. 뒤에다가요. 한 요만큼만 남겨서 자르시면 돼요. 왜냐면 다음 단에서 한 코만 더 뜨면 얘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얀 실을 지금 다 감싸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빨강색을 뜨면서 요거 정리해야 될 실이랑 바탕실 얘네들을 이렇게 바늘에 얹어서 같이 감싸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빨강까지 이렇게 뜨고 이제 또 색깔을 바꿀 차례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도안하고 지금 같이 보셔야 될 텐데요. 도안에 이렇게 모눈 칸에다가 이제 컬러 표시를 해드렸는데 어떤 칸에는 칸 밑에 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드린 게 있어요. 그게요. 이랑뜨기 하지 마시고 두 가닥, 코머리 두 가닥을 이렇게 다 그 표시가 있는 칸에서는 두 가닥 다 걸어서 뜨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부분 보세요. 이제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컵케이크에서도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칸, 요 가장자리에 있는 코들이 이랑뜨기 하지 않고 두 가닥을 다 걸은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야 이 컬러 경계선이 이 부분이 좀 매끈해져요. 아랫단에서 왼쪽 옆으로 한 칸 넓어지는 이런 경우일 때, 이 컬러가 왼쪽 옆으로 한 칸 더 나갔죠? 이런 경우일 때요. 이랑뜨기를 하면 여기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언뜻 봤을 때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랑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랫단 요 빨간색에서 왼쪽 옆으로 한 칸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랑뜨기 했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바탕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컬러가 연결되는 느낌이 여기가 한번 끊어지죠. 근데 여기는 이랑뜨기 안 하고 두 가닥을 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요 차이점 보이시죠?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고 여기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좀 찌글찌글해서 요 라인이 좀 매끈하지가 않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 체리에서는 바탕실이 갈 때 여기 계속 초록실을 다 이렇게 감싸면서 갔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더 깔끔하게 되고 여기도 초록색이 계속 왼쪽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냥 이랑뜨기를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나와요. 이 핑크색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두 가닥을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 초록색 보세요. 두 가닥을 다 걸었죠.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칸마다 도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밑단에 요 무늬 뜰 때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냥 이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까지 신경 쓰려면 또 너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진한 핑크랑 하얀색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대비가 심한 색깔, 뭐 빨강이라든지 이런 진한 핑크 이런 거 하실 때는 요렇게 여기 지금 이랑뜨기 안 하고 두 가닥 다 넣은 자리 보이시죠? 요 바탕색이 왼쪽 옆으로 하나씩 넓어지잖아요. 여기도 그렇거든요. 이럴 때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멀리서 놓고 딱 봤을 때 요 라인이 훨씬 깔끔해요. 이 색깔 경계선이. 그런데 오른쪽은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옆에는 지금 여기 이랑뜨기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한 칸 넓어질 때 그때만 그래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금 더 배색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예쁘게 될 수 있는 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근데 깜빡하고 그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다시 막 풀어서 되돌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를 안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컵케이크에서 머스타드로 9칸을 뜨고
그 다음 단 뜰 때 양쪽 옆으로 하나씩 더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왼쪽 끝에 있는 한 코는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을 뜰 때요. 여기 지금 이제 요 레몬 크림 색깔이 나오거든요. 요게요. 지금 하나, 두 단까지는 요거 한 코, 그 다음 단은 두 코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한 코 때문에 이 레몬 크림색을 계속 감싸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체리 뜰 때라든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 한 코를 뜨고요. 그 다음 두 코 뜰 거를 좀 여유분을 한 15cm, 20cm 정도 잘라서 놔두세요. 놔두고 요거 세 코는 그냥 끌어다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좀 코가 이제 많아지죠. 이때는 이제 다 감싸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세 코는 레몬 크림 색깔을 일단 잘라두기. 잘라둔 색깔로 뜨고 그다음에 이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지 뜰 때 제가 이거를 한 3개, 4개째 지금 샘플을 떠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뜰 때는 요 머스타드까지 계속 같이 감싸면서 떴어요. 그랬더니 이런데 하얀색 사이 틈새에 요 머스타드가 보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 여기만 요 코수 세어보세요. 코수 세어서 곱하기 5cm 해서 여유분을 잘라두고 여기서 계속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끌어다가 썼어요. 반대편도. 머스타드 잘라놓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감싸느라고 조금 데리고 갔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안 예뻐요.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라놓고 떴고요. 안쪽에서 보면 딱 그 부분에만 머스타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데는 그냥 하얀색하고 바탕실만 이렇게 감싸면서 간 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그림 모두 주의하실 점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배색을 한 칸 한 칸 뜨면서 전부 다 영상만으로는 보여드리는데 좀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하시려면 또 지루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도안만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준비를 하셔서 그 차트 보면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런 팁들을 적용을 해서 그림을 넣어서 배색 무늬를 한번 재밌게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부분에 컵케이크 부분에 요 체리 들어가는 자리에도 여기 3코, 그 다음 5코, 5코, 3코잖아요. 요거를 빨간색을 여기까지 다 걸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다가 남겨놨다가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남겨놓은 실이 하나씩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체리 뜨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실 한 가락, 여기에 한 가닥 이렇게 남겨놓은 걸로 컵케이크에서 체리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맨 위에 체리 꼭대기에 이제 요 실을 빨강 실을 다 쓰고 자를 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서 돗바늘에 끼워서요. 여기 이렇게 딱 한 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어요. 이렇게 해서 체리 꼭지를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매듭 짓고 이렇게 같은 색깔 사이로 싹 숨겨서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체리 꼭지 표현이 되죠. 안 한 거랑 비교해 보실래요? 뭐 안 해도 괜찮기는 한데 안 한 거보다는 이렇게 딱 한 코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네,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난이도는 데이지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컵케이크 할 때 요런 부분 또 뭐 요런 부분 이렇게 실을 좀 따로 좀 빼놔야 돼서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트 보면서 하시고 체리가 아마도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 갈 때 도안 잘 확인하면서 해주시고요. 이제 이 윗부분에 여기 이제 올라갔을 때 복조리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 요거를 지금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실 소유량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제가 요거 떴을 때 요 체리 꼭지 위로 둘, 셋, 4단을 더 뜨고 끈 끼우는 구멍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떴을 때 실이 요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색깔은 체리 꼭지 위로 아예 한 단을 더 떠봤어요. 1, 2, 3, 4, 5, 5단 더 올라갔고 실이 요 정도 남아 있는데 요게 지금 7g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실의 양을 좀 보면서 이 부분 단수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짧게 떠도 되고 좀 더 떠도 되고 이렇게 조절을 좀 하고요. 이제 끈 끼우는 구멍을 만들 건데요. 쉬워요. 여기서는 한길 긴뜨기를 뜰 거고요. 그래서 기둥포가 사슬 3개에다가 한 칸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슬 하나 더. 그래서 4개예요. 그리고 감아서 그 옆에 하나 건너고 다음 코에 이랑뜨기 아니고 이번에는 코 머리 2개 다 이렇게 통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감아서 그 옆에 하나 건너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까지 떴고 여기 한 칸 남아있죠. 이거는 그 전 단에 빼뜨기 했던 거라서 코가 아니에요. 여기 한 칸이 남아있고요. 혹시 여기 뜨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코수가 바뀌었다면은 코가 안 맞는다면은 요게 짝수가 되어야 무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텐데요. 요 칸 개수를 세어보세요. 이게 2칸씩 2칸씩 요게 세트가 돼서 또 마지막 단 요 프릴 무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개수를 보시고 마지막에 그냥 뭐 한 코를 안 건너고 그냥 끝까지 다 뜬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 칸수를 좀 맞춰주세요. 요 칸수도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수 안 맞는 것 때문에 다 풀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 칸수를 짝수로 맞춰주시고요. 마지막에 빼뜨기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딱 갈라서 그럼 여기 사슬 한 코 남아있죠? 네, 요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칸에 그냥 칸 가운데다 이렇게 푹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기둥코 한 개 세우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짧은 뜨기. 요게 이제 마지막 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한길 긴뜨기를 그 다음 칸에 코 가를 필요 없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넣어서 5코를 뜹니다. 한길 긴뜨기 5코를 같은 칸에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칸에 짧은 뜨기. 네, 쉬운 무늬죠? 이 무늬를 반복하면서 다음 칸에 또 한길긴뜨기 5코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 칸에 한길긴뜨기 5개로 끝나게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짧은뜨기를 또 하면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의 코머리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딱 맞게 돼요. 그리고 매듭 짓고 실을 자릅니다. 남은 실은 안쪽 면에 이렇게 코 사이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조리개 끈을 떠야 되는데요. 끈을 만약에 하나만 떠서 이렇게 끼우면 묶었다 풀렀다 하면서 쓰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벌어지고 당기면 오므라지고 이렇게 되게 만들려면 요 끈이 2개가 있어야 되죠. 요 컬러는 뭐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도 되겠고 요 체리에는 또 초록색으로 달아도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랫단에 들어갔던 하얀색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요거에는 지금 하얀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열었을 때 요 파우치에 딱 둘레만큼만 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당기면 끈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너무 여유 있게 한다고 둘레보다 막 길게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사슬끈을요. 딱 요 파우치 크기에 딱 한 바퀴 돌아가질 정도만 뜨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60코니까 사슬도 60코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꼭 60코가 아니라요. 또 사슬끈을 좀 쪼하게 뜨면은 60코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수보다는 대략 이제 요 둘레에 들어갔던 코수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코수보다는 요렇게 둘러봤을 때 한 바퀴 요 정도 길이가 되게끔 사슬코를 뜨는데요. 끝에 약간 실 여유분을 좀 남겨주세요. 나중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시작 부분에다가 딱 매듭 지으면서 연결해줄 마무리할 여유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매듭을 짓고 사슬코 뜹니다.
그다음에는 요렇게 끝에 방울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 틈새로 쏙 빠지지 않는 정도 크기로 방울을 만들어 줄 건데요. 팝콘뜨기로 하면 됩니다. 사슬 4개를 추가로 더 만들고요. 한길긴뜨기를요. 그 밑에 바늘 밑으로 4번째 코 있잖아요. 요 코에 콧등에다 떠 주세요. 콧등에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갈라서 뜨면 팝콘이 약간 좀 기울어진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콧등에다 떴을 때가 더 예뻤어요.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5코 뜹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뒷면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통통한 모양이 되고요. 요렇게 그냥 뒤집힌 채로 말면 요 끝을 뭐 일부러 오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요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떴잖아요. 여기가 겉면인데 그냥 놔둬도 이런 식으로 아마 자연스럽게 말릴 거예요. 그냥 그 방향 그대로 뒤집힌 채로 척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여기서 실을 자릅니다. 끝에도 요 정도 여유분 주고 잘라주세요. 모양을 좀 동그랗게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요거를 이제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를 하는데 요 첫 코랑 마지막 코 사이가 혹시 좀 벌어져 있거나 하면은 이거 끝에 정리할 때요. 요 실로 이렇게 모아 잡아서 좀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매듭 짓고 남은 실자랑은 방울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좀 깔끔하게 숨겨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반대편에 이제 실 요 정도 남아 있어요. 이제 요거를요. 또 돗바늘에다가 끼웁니다. 그리고 파우치에 이제 똑바로 이렇게 놨을 때 오른쪽 옆에서 옆선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요 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요. 요 방울의 제일 끝에 여기다가 좀 튼튼하게 이렇게 푹 찔러서 요렇게요. 두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튼튼하게 딱 연결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기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너무 달랑달랑하게 얇게 하지 마시고 좀 두껍게 푹 찌르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네, 고리 사이로 통과하면서 이렇게 묶어지게 딱 매듭 짓고 남은 실은 역시 방울 안쪽으로 숨겨 주세요. 네, 요렇게 해서 한쪽에 이제 방울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 갈 때요. 주의하실 점이 먼저 끼운 이 끈이랑 같은 위치로 지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나란히 먼저 끼운 끈이랑 같은 구멍으로 나란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요. 요 바늘 끝이 여기 먼저 끼운 요 실을 어딘가를 이런 식으로 걸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 여기 떠놓았던 요 파우치를 이렇게 실을 이런 식으로 갈라서 들어간다면 나중에 이걸 당기면 이렇게 쉽게 싹 오므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 끝이 실을 가르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통으로 이렇게 잘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배색 파우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요렇게 가운데에다가요, 넣고 싶은 다른 무늬를 모눈지에 한번 그려서 무늬를 만들어서 직접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랫단에 이런 무늬가 아니라면은 꼭 뭐 어떤 뭐 유계 배수, 이런 배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사이즈도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응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바느질을 좀 잘 하신다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복조리가 아니라 그냥 네모나게 해서 지퍼로 마감하는 방식도 괜찮겠고요. 네,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도 예쁘고 재밌는 거 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